남과 지역, 남북. 북한은 세계에서 국가 간 랭킹을 냅니다. 랭킹을. 최근에 뉴스위크에서,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아주 재미있는 랭킹을 냈어요. 성공하는 나라 랭킹입니다. 기준은 뭐냐? 지금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앞으로 자기의 생활이 가장 성공적이 되겠느냐, 즉 가장 안전하게 살겠느냐, 재미있게 살겠느냐, 출세하겠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10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15등에 뽑혔습니다. 15등. 그건 뭐냐? 한국에서 태어나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세계에서 15등이다.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앞에 나왔어요.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이걸 60년 만에 만들어냈잖아요. 해치웠잖아요. 이 정도 나라 만드는데 보통 몇백 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65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얼마냐? 북한은 그런 조사에서 다 등매입니다. 아예 계산 안 해요, 북한은. 모든 지표로서 계산하면 북한이 최악 중에 최악으로 나옵니다. 최악 중에 최악으로 나와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저렇습니까? 게을러서 저렇습니까?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처럼 1인당 평균 IQ 있죠. IQ는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를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저렇게 제일 못 사느냐? 원인은 김일성, 김정일 딱 두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이. 그 북한 노동당 공산주의 이렇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아,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못 삽니까?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경제 발전하는데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베트남 공산당 잘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벌써 몇천 달러가 됐고, 그 전쟁을 겪고도 300만이 죽는 전쟁을 겪고도, 그리고 상당히 자본주의를 갖고 들어서 중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다 못 살고 다 몇백만을 죽이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가 합쳐가지고 대부분이 한국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느냐? 700만을 죽였습니다. 700만. 김일성이는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했어요. 동족을 치는 남침을 일요일 새벽에 했습니다. 혼자서 했습니다. 뒤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딱 뒷받침을 했어요.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족을 치는 민족 반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주한미군은 1년 전에 나갔습니다. 김일성이 남친 때문에 주한미군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300만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불리하니까 중공군까지 끌어다가지고 미군까지 불러들이고 중공군까지 끌어다가지고 한국 요 좁은 나라를 양쪽 군대가 한 500만이 죽고 죽이는 3년 동안의 전쟁을 하는 끝에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 민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300만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또 300만을 굶겨 죽였습니다. 왜 내가 굶겨 죽였다는 표현을 쓰느냐? 김정일이가 왜 굶겨 죽였다는 표현을 쓰느냐? 첫째가 이렇습니다. 1995년부터 한 5년 동안 북한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많이 잡으면 300만, 적게 잡아도 100만을 굶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김정일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식량 수입에 안 썼기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다.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계속했기 때문에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 집단 농장을 없애버리고 개인들한테 농토를 나눠주고 있으면은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식량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농지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라는 걸 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북한을 보냈느냐. 약 100억 달러의 돈과 그중간 내부도 있지만 100억 달러의 돈과 쌀, 비료, 물건들, 중장비 이런 걸 갖다 주어서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하려면 그 돈으로 충분하고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식량이 옥수수로 환산해가지고 1년에 200만 톤만 수입한대. 옥수수는. 고수입하는데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김정일이가 지금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약 40억에서 50억 달러를 거예요. 여기서 단돈 한 푼도 식량 수입에 쓰지 않았습니다. 단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호화판 생활하는 데는 썼는데,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하는 데는 썼는데, 식량 수입에는 단돈 한 푼도 안 썼어요. 또 우리가 보내준 100억 달러인데 연간 1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3억 달러만 쓰더라도 식량 문제 해결됐어요. 그 돈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낸 식량은 어디로 가느냐?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 주로 군대로 가고 노동당 간부들한테 갑니다. 노동당 간부들은 이것을 다 먹고 나서는 어디에 파느냐? 중국 시장에 오히려 팔아버려요. 그래서 남한에 보내준 원조 문제 때문에 부자된 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 소해놨다고 또 일부에서는 북한에 살 퍼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게 김정일 돕기지 북한 주민 돕기가 아닙니다. 김정일 돕는 거지, 북한 노동당 간부 돕는 거지, 북한 군대를 돕는 거지, 북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에요. 대북 지원이라는 말은 그건 사기입니다. 김정일 지원이에요. 김정일 지원. 김정일 지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돈은 안 쓰고, 이렇게 공짜로 뜯어먹으니까 이제는 개혁 개방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강도질만 하는, 왜 강도질을 합니까? 강도질이 제일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농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강도는 하룻밤만 단무 잘 타는 거면 1년 동안 편하게 지낸다. 요 버릇을 우리가 김정일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뜯어먹는 버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뜯어먹는 버릇을. 그러니까 또 갖다 바치자고 요새 정당에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갖다 바치려면 자기 집 팔아서 갖다 바쳐야지. 국민 세금으로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남은 소를 동물 사료로 우리가 주고 있는데 북한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근사하게 보이죠. 북한 주민한테 살을 직접 줄 수 있다면 남는 살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김정일 노동당 간부 북한군한테 살을 줄 바에야 남는 살을 동물한테 주는 게 훨씬 인도적입니다. 이게 인도적입니다. 대북 지원 중에서 제일 효과 있는 대북 지원은 뭐냐?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좋은 대북 지원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 수해 문제, 식량 문제, 흘러벗는 산 문제, 이게 해결되지. 김정일이 있는 한은 맨날 뜯어먹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을 하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전쟁에서 무너뜨릴 필요 없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다. 왜냐? 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뭐냐? 시장이 생겼어요. 북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 1995년에 식량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식량을 북한 노동당 정권이 골고루 갈라먹은 게 아닙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식량 모자란다. 어떻게 할 거냐? 평양 사람들한테 주고, 군인들한테 주고, 노동당 간부들한테만 주자. 400만 명한테만 식량 배급을 한다. 나머지 1,800만은 식량 배급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식량 배급을 끊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식량 배급을 끊어도 시장에서 사면 돼요. 북한에는 당시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1,800만 명 속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 굶어 죽다가 보니까 이분들도,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살 궁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배급을 믿고 있다가 다 굶어 죽겠구나. 내다 팔자. 집에 있는 이불도 다 팔고, 의자도 팔고, 집 벽장도, 집에 있는 담도 허물어가지고 거기서 뭐 기와장에 더 있으면 내다 팔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생겼어요. 시장이. 그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시장에서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대급 때문에 먹고 살지 않아요. 이 시장이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에 매우 유리한, 우리로서는 유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이 커지는 시장을 좀 줄여보려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부작용이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를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사실은 김정일을 지시를 해놓고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화폐 개혁한 사람을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총살을 해버렸어요. 불만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즉 북한에서는 시장 권력과 김정일 권력이 대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김정일 정권이 물러난다. 또 건강도 좋지 않다.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는 게 20대 초반밖에 안 된다. 아무런 업적이 없다. 북한 주민들 김정은 하면 그 누구냐? 묻는다.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남한에서는 알려져 있지 북한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안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넘어가게 생겼어요. 중국이 도와줄 것 같지만 중국 사람 또한 많이 도와주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도와줍니다. 굶어 죽지 않고. 중국도 1980년대 등소평야 개방을 할 때 여러 차례 김일성, 김정일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하고 같이 개방을 하자. 여러 번 설득을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만약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방으로 들어갔으면은 오늘날 한반도 상황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방이 되면 정부가 들어와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신격화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 우상화 체제는 사람들을 온실 같은데 밀폐된 공간에 딱 집어넣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김일성, 김정일과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북한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산다. 남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전을 한 다음에 신격화, 우상화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을 하려면, 중국식 개방을 하려면 외우상도 들어오고 컴퓨터도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신격화가 무너지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그걸 잘 알았어요. 개방을 하면은 체제가 무너집니다. 즉 신격화 체제가 무너지면 그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한 30년 동안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은 잘 나가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환 보유고. 우리가 금융 위기를 2번 겪었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한때 외환 보유고는 무조건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일본이 지금 1조 달러입니다. 우리가 약 3천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어요. 3천억 달러. 중국이 얼마냐?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달러. 일본은 2.5배. 그리고 1년에 3천억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런데 북한한테 10억 달러 정도 주는 거는 완전 그 껌값밖에 안 되죠. 주질 않아요. 중국이 북한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을 합니다. 중국 또한 북한이 오만당해서 죽을 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 뒷문을 지키는 미친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여러분, 뒷문에는 주로 누가 들어옵니까? 나쁜 사람들 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도둑놈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니까 거기는 미친 개가 있으면 좋아요. 아무나 문을 제치니까. 그러나 정문에다가 미친 개를 갖다 놓으면 큰일 나지. 정문에는 뭐 군인도 들어오고 경찰관도 들어오고 손님도 들어오니까 정문에는 쇠바다가 있어야 되지만 뒷문에는 김정일 같은 미친 개가 있는 게 좋아요. 왜 필요하느냐? 뒷문이 열리면은 저 만주나 저런 쪽으로 한국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막 하고 또 고구려 옛땅 찾자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 골치 아프다. 차라리 완충 지역으로 북한이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북한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